그럼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로봇주이긴 한데요. 먼저 문제부터 살펴보시죠.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국제표준 제정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에 쓰이려면 일반 근로자와 함께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높은 안전 수준이 요구하기 되기 때문에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승인이 진행 중이고요. 최종 결정이 올해쯤 날 예정입니다. 결정이 될 경우에는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해외로 나갈 때 다양한 재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의 종가가 나와 있는데 가장 높게 올랐던 건 T-로보틱스입니다. 10% 넘게 올랐고 아래 3개의 종목들을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가게 될 텐데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로봇주의 전망을 그림으로 그려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 두 분의 통찰력은 이미 검증이 됐지만 그림 실력 여기서 공개가 될 텐데요. 과연 공개일지 들통일지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주식 남녀, 오늘의 그림 그려주시죠. 이번에는 그림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글로 쓰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달라.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분석 그림을 내어주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굉장히 빠르게 그림들을 다 그려내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정답을 한번 만나보죠. 두 분의 정답 들어주세요. 두 분이 짠 듯이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기영이 차트. 기영이 차트?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검정고무신에 기영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예. 이렇게 머리가 뾰족뾰족한 친구예요.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익숙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애니메이션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기영이 차트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손을 뻗으면 이때부터 날아가는 차트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좋을 것 머리 같습니다. 끝에를 따라가서 이게 차트가 그려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횡보하다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이지 않을까. 지금이 그럼 어디입니까? 지금 한 여기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쯤에. 야. 그래서 지금 결국은 로봇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민성 매니저님도 기영이 차트 그려주신 겁니까? 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앞서서 김시은 전문가는 왼손을 쭉 펼쳐서 우상향한다라는 끝내 승리할 거라는 전망을 내주셨는데 김민성 매니저님은 그러면은 마지막에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네, 제 기영이는 머리밖에 없습니다. 어허. 손 없는 기영이 차트여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감 때문에 계속 횡보를 할 수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으로 샀다 팔았다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실적이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대감 때문에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조용하면 빠지고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산업들은 분명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좋은 호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장기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못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세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영이는 손이 없는 상황이라서 빠르게 실적을 통해서 로봇팔이라도 끼워가지고 좋은 차트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첫 거래일이 열렸을 때 로봇주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025년은 로봇주의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시은 전문가님, 끝내 승리할 로봇주들도 많잖아요. 오늘 뭐 대부분 한 5% 내외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봐야 하는 게 예. 승리한다라기보다는 아하. 팔의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기영이가 예.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올해 안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뭐 3년이 걸리느냐 5년이 그리고 걸리느냐 이렇게 가고 여기는 결국 또 떨어질 수 조금 있는 이렇게 건가요? 떨어질 수가 있긴 한데 의견 듣고 바꾸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저 역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로봇 쪽에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결국 AI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항상 AI 쪽에 대한 랠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드웨어가 움직였고 소프트웨어가 움직였고 그 끝단이 로봇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항상 AI가 개발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로봇 쪽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솔트룩스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수급을 로봇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에서 저는 단기적으로 로봇주들에 대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손을 이렇게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이전 차트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네. 이것까진 바라지는 않고 음. 지금 일부 종목군들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보티즈는 경고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안전하게 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좀 대기업이 뒤에 있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라든지 로보로보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 뒤에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좀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내가 아니다 좀 급하게 따라가고 싶다 혹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우로보틱스처럼 아하. 또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종목군들은 한번 관심 종목에만 넣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AI 관련 그리고 로봇 관련 주들은 또 상장 이슈들 있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노려볼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실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쪽 이런 데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른 일반 로봇주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민석 매니저님, 뭐 감속기 또 주목을 항상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밸류 다 적용을 해서 연초에 다 땡겨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드라마틱한 좀 실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게임 체인저 역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면 사실 저는 장기 관점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 시간이 흘러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길게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눈이라고 하는 라이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OS랩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이제 로봇에도 눈에 대한 역할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땡겨 오고 나서 지금 단기적 횡보 이후에 올라갈까 말까 하는 이런 변곡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영이 차트 이 머리에서 여기가 한 옆통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한 정수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가격이 눌린 다음에 올라가야 또 삐죽삐죽 머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단 예.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은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 상방을 돌파하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굳이나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종목을 선택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유망하고 실적에 대한 기반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로봇은 조금 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영이 차트라는 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국제표준 제정에 나선다라는 이슈를 붙여서 사실 퀴즈를 냈었거든요. 이 이슈가 로봇주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크게 뭐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가에는 크게 영향 없을 이제 것이다. 뭐 단독 뉴스였기도 하고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본업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물론 이제 이 이슈가 로봇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실적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파급력이 있는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해보자면 두 분께서는 로봇주 관련해서는 이미 밸류를 어느 정도 땡겨서 올라왔고 실적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찍히느냐 이 부분이 주목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드웨어도 있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눈여겨서 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는 로봇주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두 분 모두 기영이 차트를 그려주셨습니다. 앞으로 흐름 살펴보시면서 기영이 차트 함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